시작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활기차게 종목 AS 받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T-로보틱스. 지난주에도 위원님이 목요일에 바로 이 전 시간에 점검을 해주셨고 더 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수익이 50%인데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도 한번 다시 점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스티요. 예스티는 그야말로 지난주 목요일 공략주였죠. 그런데 바로 목표가 달성이 나왔고요. 오늘은 신고가 경신까지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신고가였고 연일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EST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린수, 양산,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반도체 이슈 여러 가지 테마였다 보니까 추세 방향을 그대로 잡고 올라가는 지금 서양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는 놈이 더 간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죠. 제가 그때 드렸을 당시에도 사실 고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면은 사실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는 늘 줄여서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줄여서 볼 때는 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들을 다 넘어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의 자리도 사실은 전고점을 넘어갔던 자리고요. 그리고 매물대 소화하기 때문에 그 전고점도 무리 없이 가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고점도 지금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전고점도 수급에 의해서는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구간 좀 더 보유하시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T-로보틱스죠. 마찬가지로 로봇에 관련된 이슈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섹터군만큼이나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형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또 가면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로봇가 커피를 만들고 그리고 서빙 로봇가 서빙대에 놓고 그리고 2층까지도 배달하는 시스템을 지금 올해 안에 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로봇에 관련된 대기업 투자도 아낌없이 있는 현실에서는 로봇 관련주는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이죠. 우상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놈이 더 간다. 현재 구간은 매물대가 거의 없듯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세게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더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위평선 구간 보시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하단선 21선 이격까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나 위원님의 종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가는 놈들인지 이 놈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꼽아주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T-로보틱스와 EST 점검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에 이어서 반등하는 제약 바이오주 호황기 다시 올 수 있을까 하고 제약 바이오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를 소화하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무려 2종목이나 있고요. 바이오주 이제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이제 주식을 할 때 줄기세포 있잖아요. 황은수 박사님인가? 그 줄기세포 때도 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좀 기억이 있고요.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섹터로 엮여서 바이오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전부 다 바이오 섹터가 올라간 이런 시장이 사실은 크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바이오를 뜯어보면은 개별 이슈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좀 매기가 쏠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열어본다면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이슈로 오늘 또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5만 명이 또 넘게 되면은 예전처럼 손소독제, 마스크,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박스, 음압병실, 치료제, 백신 이런 식으로 섹터가 또 돌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인원으로는 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는 여러분들 꼭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실적이 내는 기업인지 그리고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이상까지는 괜찮지만 3상은 조금 부러질 수 있는 지금 또 현실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이슈와 공시로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종목에 투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슈도 있고 자리도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 사시면은 조금의 악재로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는 유상증자도 또 은근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하한가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그래서 아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작점인 종목입니다. 자, 종목의 이름은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또 이제 아까 상승률 보니까 한 5등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지지라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유상증자를 지금 49만 9천 주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 가격이 1,8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분명히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치매 관련된 혈액 검사 연구 발표로 또 한번 들썩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유로 접어들면서 치매 관련된 이슈는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관련된 종목이라면 한 번쯤 지금 담아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더 갖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은 피플바이오는 저점 구간 8,400원 구간을 견고하게 지금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120선 라인의 이격이 지금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한 번 더 튀고 이렇게 치매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중계라인은 분명히 터치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이런 종목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하단선 구간 아래 8,300원 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중기라인 직전인 11,000원 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악재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피플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이 직접 꼽아주신 두 번째 갈만한 테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주 쾌속 순항에 기자재주도 상승파도 탈 수 있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K조선주들 이제 속도 낸다 그러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슬슬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이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조선 사이클이 수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지금 굴지의 기업들, HD 현대라든지 하나오션,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좀 많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소식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조선 기자들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유럽의 넷제로라고 하는 탄소 중립하고 좀 비슷한 이런 좀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년까지 원래는 70% 정도의 배출 줄이겠다 했는데 100%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선박들이 사실은 LNG 운반선들이 좀 많은데 이런 선들의 지금 연료는 사실은 경유라든지 벙커 CU 막 이렇게 좀 불리는 지금 이런 기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이나 메탄올 추진선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좀 기름을 넣는 이런 좀 인플라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LNG 추진선으로 좀 교체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금도 되게 많이 좀 부과를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탄소세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거나 이런 좀 티켓을 사지 않게 되면은 유럽에 있는 항구를 입항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탄소에 대한 내 재료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선 기자재 쪽 오늘 꼽아주셨고 이 중에서 위원님이 또 좋아할 만한 종목, 자리 좋은 종목, 또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방금 말씀드린 데 힌트가 있는데요. 지금 LNG 추진선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LNG 그 운반선에 많이 들어가는 본행제 관련된 게 갖고 왔습니다.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맨날 말씀드렸듯이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는 자리고요. 신고가 자리가 지금 한 3% 정도, 대략 한 4%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신고가는 제가 볼 때는 터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자리 간다고 한 종목들 신고가 자리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림목 자리에 LNG 추진선에 본행제 여러분들 안 들어갈 수 없겠죠. 동성화인텍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이 지금 지금 눌림목 자리에 이제 시작점이라 보시고요. 전고점은 15,220원인데요. 지금 목표가는 17,000원관 잡아드릴게요. 좀 높게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3,000원관 잡아드릴 건데 이 상태로 본행제에 대한 이슈, LNG 추진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 안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잡아보시고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신고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행제와 관련한 이슈가 나온다면 신고가를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종목으로 동성화인텍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까지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는 날이죠.
하셨어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네. 어저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목이 지금 나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종목이 또 나가버리면은 또 너무 많이 종목이 또 나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종목이 다 수익으로 또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도 제가 또 여기 오니까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 또 정리가 되면은 그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기대하시는 급등주 한번 또 수익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개 방송이 없는 만큼 또 다른 소통 창구에서 오늘 종목 동성 화이텍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뭐 많이 오셔가지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요즘 소통 창구를 좀 요즘 안 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목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오시면은 제가 오늘도 지금 못다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기대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목요일 날은 더 많은 급등주 드릴 거니까 그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갈테마가라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